1. 2018 국방백서. 2019년 1월 15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발간한 2018 국방백서가 공개됐다. 지난 국방백서와 비교했을 때 변경된 부분을 간단히 소개하면 1.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라 표현. 2. 일본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 나라에서 가까운 이웃, 협력할 동반자로 변경. 3. 북한은 적이라는 내용이 삭제되고 북한을 자극하는 표현이 변경된 것이다. 먼저 국방백서에 대해 알아보자. 2. 국방백서란? 국방백서는 국방부가 우리의 국방정책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2년마다 발행하는 보고서 형태의 책자이다. 국방부, 합참 등 6개 기관 22개 부서가 작성에 참여하며 이후 수차례의 검토와 행정 절차를 걸친다. 그렇게 발간된 국방백서는 국회를 비롯한 언론기관, 정부부서, 교육기관 등에 배포되며 영문판은 외국군, 대사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일반 국민들을 위해 국방부 홈페이지에 전문을 게재한다. 3. 국방백서 속 북한은 적, 지금까지의 역사. 북한은 적이라는 개념은 정권에 따라 국방백서에 들어갔다 빠지기를 반복했다. 북한은 적 표현이 처음 등장한 건 노태우 정부 때이다. 이후 1995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인해 김영삼 정부 때 북한군은 주적이라 규정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발간한 국방백서에는 적이라는 표현이 처음 삭제되고 직접적 위협으로 변경됐다.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재등장한다. 그리고 8년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말이 삭제됐고 평화의 위협으로 변경됐다. 4. 2018 국방백서, 북한을 말하다. 2016년 발간된 국방백서가 북한을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한 것에 반해 2018 국방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 개념이 사라진 것에 대해 외부 침략과 위협이 북한에 한정된 게 아니다라며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하는 개념이 적이라고 밝혔다. 국방백서에는 2018년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남북 군 수뇌부 간 군사 합의서 등 남북의 군사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움직임을 상세히 기술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사진을 싣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며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록했다. 반면 킬체인, 대량 응징 도복같이 북한을 자극하는 표현은 삭제했다. 다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이를 포함한 모든 위협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기술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의 위협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 능력에 큰 진전이 없으며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현상 유지된 것으로 평가했다. 군소식통은 이미 정보 당국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65kg 이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태라며 북한의 핵 능력을 축소하는 듯한 인상이 든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방백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은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관련해 핵무기의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이미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다련장 방사포가 남한보다 27배 많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100기가 배치된 것으로 평가했다. 더불어 주력전차인 성군호 성능이 개량됐음을 기술했고 신형 장갑차인 준마호가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또 북한이 남한요인 암살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했고 특수전 부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특수작전군도 별도 편성했다고 분석했다. 5. 2018 국방백서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
2018 국방백서를 두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남북 신뢰 구축 노력이 군의 대적관에도 반영됐다고 평가한다. 이를 놓고 평화의 흐름에 적절하다는 입장과 시기상조라며 우려하는 입장으로 나뉜다. 먼저 여당의 의견을 들어보자.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의 특수한 상황이 있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고려해 표현을 조정해서 반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변화된 남북 환경과 동북아 정세를 반영해 만든 것이라며 새로운 동북아 평화 흐름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평화당 대변인은 남북한 관계 개선과 다변화된 외교 환경을 반영하는 적절한 조치라며 킬체인이나 대량 응징 보복 체계라는 적대적 용어 대신 전략적 타격 체제라는 안보적 개념을 사용한 것도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야당의 의견은 이러하다. 한국당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와는 반대의 길로 가려는 강한 의지와 행동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평화체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방이고 북한의 적대행위 발생 시 군사적 대응이 가능해야만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허술한 안보가 가져온 비참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아무리 평화의 시대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군대마저 이런 식이라면 안보 불안을 지을 수 없다며 최소한의 우리의 방어권 대응권조차 포기하자는 처사라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가 대세가 돼야 함을 인정하지만 군의 안보 태세로까지 직결시키기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국민의 판단이라며 강력한 군과 만반의 대비 태세가 전제되어야 평화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018 국방백서가 북한과의 대화를 고려한 정치적 고려라며 상부의 정치적 고려가 야전의 대비태세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종우 한국국방포럼 사무국장은 완전한 비핵화가 있기 전까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국방백서에서 주요한 개념들이 빠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8 국방백서는 지난해 말 발간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늦춰져 2019년에 발간되었다. 여러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2018 국방백서.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